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프랭크 감독이 거의 선임이 확정이 돼서 현재 희열 위고까지 떴습니다. 로마노 기자가 이제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의 확정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적료는 10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84억 정도, 매우 높은 금액이죠. 감독으로 따지면 이 금액에 이적을 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프랭크 감독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이적 시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은베모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는 뭐 디블링 이야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측면 공격수를 원하고 있는 프랭크 감독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정식 감독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뒤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오기로 거의 확정이 되면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계속 영입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세메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본머스의 세메뇨. 그래서 토트넘이 세메뇨에게 관심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겹칩니다. 토트넘과 맨유가. 맨유 또한 세메뇨를 현재 스카우팅하고 있다. 그리고 세메뇨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영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메뇨가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은베모가 일단 1순위고요. 그리고 은베모 영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맨유가 세메뇨에 대한 관심을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까지 이제 세메뇨를 원하기 시작했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의 감독이 되면 은베모를 영입하길 원하겠지만, 은베모가 만약에 영입이 안 된다거나 이제 은베모의 의사가 아무래도 맨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은베모가 맨유로 가면 세메뇨를 영입할 것을 토트넘이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비와 랑게, 여기에 더해서 다시 돌아온 파라티치 플러스 프랭크까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세메뇨에 대한 관심은 토트넘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세메뇨가 비싼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세메뇨에 대한 가치를 본머스가 7천만 파운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 솔랑키를 영입했던 본머스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심지어 6,500만 파운드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7천만 파운드면 하나로 따지면 1,293억, 1,300억 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메뇨의 이적료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맨유도 원한다, 리버풀도 원한다. 좋은 팀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적료가 좀 올라가는 상황인 건데, 세메뇨가 이적료가 높은 이유는 뭐냐? 일단 나이가 젊습니다. 2000년생, 아직 25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메뇨가 계약 기간도 현재 2029년 4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가 이중국적자예요. 잉글랜드 이중국적.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홈그로운이 되는 선수입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브리스톨 시티에서 뛰었고요. 브리스톨 시티에서 뛰면서 올라와서 이제 본머스로 넘어온 이런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홈그로운이 돼요. 프리미어리그에 명단 등록을 할 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리그 유럽대항전에 명단 등록을 할 때 홈그로운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홈그로운이 되는 실력이 좋은 선수는 당연히 이적료가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메뇨가 기본적으로는 이적료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세메뇨를 토트넘이 원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위치가 굉장히 동일해요. 지금 토트넘은 좌우 측면 공격수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은베모 오른쪽에, 그리고 세메뇨, 그리고 사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은쿵쿠, 디블링, 뭐 이렇게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에 계속 이제 측면 공격수 영입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무래도 지금 이번 시즌에도 그랬고 측면 공격수 자리가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지금 판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이제는 모든 경기에서 그렇기가 힘든 상태고, 그리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지만 온더볼이 아쉽고, 쿨루셉스키는 스피드가 아쉽고, 오도베르는 약간 아직 무르익지 못한 선수고, 뭐 무어 같은 선수는 양민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직 너무 어린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에 그래도 주전급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네 영입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좌우 측면이 다 되는 선수를 또 선호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은베모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네라던가 세메뇨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좌우 측면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는 세메뇨 같은 선수가 오른쪽, 손흥민이 없을 때는 세메뇨가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다 뛸 수 있는 측면 공격수, 주전급의 선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세메뇨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선수입니다. 세메뇨가 지난 시즌에 뛰었던 위치를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뛰었어요. 근데 정말 균일하게 뛰었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오른쪽 윙어로 10경기, 왼쪽 윙어로 10경기, 왼쪽 미드필더로 10경기, 오른쪽 미드필더로 9경기. 왼쪽 오른쪽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균일해요. 그러니 그만큼 왼쪽 오른쪽에서 모두 뛸 수 있는,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선수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피지컬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체격 조건이 좋거든요. 이 선수가 부상도 잘 안 당합니다. 지난 시즌에 본머스에서 케르케즈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많았거든요. 세메뇨가 굉장히 많았어요, 출전 시간이. 근데 얼마나 많았냐면 세메뇨가 일단 리그에서는 37경기에 나왔고요. 37경기 중에 36경기가 선발 출장입니다. 한 경기 안 나온 경기가 옐로카드 누적으로 징계 때문에 못 나왔어요. 이 한 경기 빼면 리그에서 전 경기 출장이라는 거죠. 38경기 중에 한 경기는 경고 누적, 한 경기는 교체 출전, 나머지 경기들은 다 선발로 나왔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교체가 되는 시간도 되게 늦어요. 89분, 85분, 89분 이렇게 교체가 될 때도 거의 풀타임을 뛰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본머스에서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던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본머스에서도 조합에 따라서 바뀌었거든요. 오른쪽에서 뛰다가 왼쪽 공격수가 교체가 되면 세메뇨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뛰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교체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좌우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뛰었어요. 근데 여기서 세메뇨가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드리블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좌우 측면에서 뛴다는 게 양발잡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양발이 정말 거의 균일하게 양발잡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랑 좀 비교해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양발 슈팅이 다 되잖아요. 오른발과 왼발 슈팅력. 근데 슈팅력은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세메뇨보다 위인데, 세메뇨는 드리블 능력은 양발 드리블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자유롭게 되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가 약간 균형이 무너지면 갑자기 왼발로 드리블을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덴벨레과죠. 덴벨레도 오른발 왼발 번갈아 쓰면서 드리블 자체를 왼발로도 하다가 오른발로도 하다가 이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메뇨가 이런 식이에요.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좋은데 이 장면을 보면 왼발로 볼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왼발로 볼을 터치하면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비가 아무래도 왼발로 접고 들어오니까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뒤로 빠지는 순간 갑자기 오른발로 터치를 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메뇨가 오른발로 바뀌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나다가 세메뇨의 오른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자마자 세메뇨가 갑자기 다시 왼발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슈팅을 왼발로 기록을 하고요.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쓰죠. 드리블을 할 때 왼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가 예측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실제로 본머스에서 뛰는 걸 보면 본머스에서 세메뇨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돌격대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격대장의 역할은 결국에는 공간이 앞에 만들어져 있을 때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상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 장면도 세메뇨가 처음에는 왼발로 접고 들어갑니다. 왼발로 접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동료 선수가 앞 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오른발로 패스를 줘야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왼발로 접고 들어오다가 오른발로 툭 밀어줍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동료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서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지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면 세메뇨가 기본적으로 아마 프랭크 감독이 좀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선수가 뭐 기본적으로는 양발을 다 쓰니까 달려나갈 때 돌파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장점인 거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 이 장면도 처음에는 왼발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비가 뒷걸음질 치니까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바꿔서 밀고 들어간 다음에 이번엔 오른발 슈팅. 여기서도 득점. 세메뇨가 달려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번 이제 그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려나가는 움직임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프랭크 감독도 후방에서 볼을 가졌을 때 빠르게 그냥 걷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뒤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가 앞으로 달려 나오게끔 만들거든요. 어떤 스타일이냐? 여기서 상대가 앞으로 달려 나올 때 끝까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그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한 번의 패스를 그냥 붙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본머스가 리그 내에서도 롱패스가 두 번째로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의 롱패스가 들어가냐면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이 있다. 달려나가는 방향 앞으로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측면 공격수가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피드 경쟁을 계속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도 은베모, 그리고 위사, 그리고 샤데, 그리고 이제 그 전 시즌에는 아이반 토니는 뭐 윙어는 아니지만 달려나갔을 때 경합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져가는 빠른 선수,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세메뇨의 장점은 뭐냐면 달려나갈 때 피지컬이 좋습니다. 뭐 세메뇨의 체형이라던가 세메뇨의 외형을 보면 굉장히 피지컬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세메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달려나가면서 몸싸움을 통해서 여기서 이겨내는 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존슨과 약간 다른 점입니다. 존슨은 달려갈 때 수비수랑 몸싸움이 되는 순간 여기서 약간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존슨이 아니라 세메뇨가 나온다. 그러면 수비수랑 부딪혔을 때 여기서 수비수를 밀어내면서 들어가는 이런 에너지와 힘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세메뇨가 어떤 장면도 있냐. 본머스에서도 돌격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메뇨가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방향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메뇨가 여기 달려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랑 경합이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딪혔을 때 세메뇨가 안 밀립니다. 그냥 우직하게 볼을 밀고 들어가요. 방해를 받아도. 그리고 이 몸싸움을 이겨내고 그대로 안까지 들어가서 득점. 이 세메뇨가 피지컬을 활용해서,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의 특징이, 이라올라 감독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세메뇨가 본인의 피지컬과 힘을 사용해서 앞쪽에서의 압박도 굉장히 저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메뇨가 플레이할 때 보면 여기서도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압박을 할 때 상대 선수랑 부딪혔는데 상대 선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 선수가 지금 세메뇨에게 밀려서 날아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몸싸움에서 그냥 이긴 거예요. 반칙이 아니라. 부딪혀서 볼을 가져온 다음에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서 세메뇨가 그대로 역습을 본인이 주도를 하고 여기서 심지어 밀고 들어가서 왼발로 득점. 요런 이제 움직임들 생각해보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만큼이나 프랭크 감독도 브렌트포드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합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경합을 시켰을 때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빠른 선수를 앞에 두면서 달려나가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달려나가게 만들 때 달려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 우리 선수가 달려가서 볼을 잡으면 가장 베스트지만 우리 선수가 못 받더라도 상대 수비가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잡으니까 그러면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그 시점부터 하는 거죠. 앞쪽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프랭크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선수가 볼을 못 잡더라도 상대 수비가 달려들면서 볼을 먼저 가져갔을 때 뒤를 따라다니면서 압박을 시작해라. 이런 플레이를 프랭크 감독도 좋아하고 이라올라 감독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전술에서 세메뇨가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압박을 굉장히 잘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메뇨의 영입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만약에 세메뇨를 영입한다면 매우 좋은 영입이 될 만한 영입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세메뇨가 지금 이적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세메뇨의 이적료를 어느 정도로 이제 조율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케르케즈, 자바르니, 후이센 모든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나고 있어요. 본머스가
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메뇨를 좀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적료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메뇨를 과연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영입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뭐 은베모가 가장 1순위겠지만 은베모를 영입을 못했을 때 세메뇨 정도를 데려온다면 리그 내에서도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 가장 저돌적인 선수를 데려오는 영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메뇨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쿼드적인 여유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세메뇨가 오른쪽 왼쪽을 다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은베모 같은 경우는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에서만 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메뇨가 양쪽이 다 된다는 건 그만큼 스쿼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까지 있다. 본머스가 기본적으로 체급이 작은 팀이다 보니까 세메뇨의 현재 연봉이 지금 주급이 5만 파운드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죠. 5만 파운드면. 토트넘으로 따졌을 때 토트넘 내에서도 하위권이에요. 세메뇨가 요쯤이거든요. 스펜스, 반더벤도 일단 주급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요쯤입니다. 하위권이에요. 1군 명단에서는 킨스키, 오도베르, 단소, 스펜스 4명밖에 없습니다. 세메뇨보다 적게 받는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토트넘의 지금 이 주급 관리 체계에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주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손흥민보다 비싼 주급을 받는 선수를 지금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오기가 좀 부담스럽죠. 주급 체계를 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적료는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메뇨를 데려오면 세메뇨는 주급 체계는 지킬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게 레비 회장이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약간 이제 요런 선수들이죠. 이적료가 어느 정도 지출이 돼도 주급 체계를 깨지 않을 만큼의 주급 관리가 되는 주전급 공격수, 이런 선수들을 지금 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네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사실 영입하기가 좀 무리였었던 거고, 자연스럽게 이 세메뇨가 토트넘의 현재 구단의 방향성에서도 매우 잘 일치하는 프로필이다.